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대사 가운데 마지막 단계인 전자전달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자전달계는 해당 과정에서의 ATP 생성과 그 다음 해당 과정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피루베이트의 두 분자가 크랩스 사이클을 돌면서 또 ATP와 NADH와 FADH2를 생성을 했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NAD와 FADH2는 최종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화적인 인산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전자 전달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추가적인 ATP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 안쪽에 이 주황색 부분이 미토콘드리아의 이너 미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막 사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외막이 여기 바깥에 있겠죠. 주황색 바깥에. 그래서 내막과 외막 사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막 사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내막과 막 사이 공간에 이렇게 네 가지의 컴플렉스 단백질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뭐 많게는 2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복합체가 이렇게 1번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번 복합체, 3번 복합체, 로마체로 표기가 되어 있죠. 4번 복합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성물이 코엔자임 Q라고 해서 전자 전달을 하는 그 경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유비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이트크롬 C라는 물질이 전자 전달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셔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NADH가 전자 전달계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컴플렉스 1을 지나서 코엔자임 Q를 지나고 그 다음 컴플렉스 3로 가서 사이토크롬 C를 지나서 컴플렉스 4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서 물이 생성되고 FAD는 컴플렉스 1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에서 코엔자임 Q를 거쳐서 3로 가고 마찬가지 사이토크롬 C가 전자를 이동하는 셔틀을 작용하기 때문에 마지막 컴플렉스 네 번째 물질로 가서 역시나 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원리는 결국 이 전자전달기 안에서 일렉트론이 NADH와 FADH가 단백질 컴플렉스를 지나는 동안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렉트론이 이동을 하게 되는 사이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컴플렉스 1에서 수소가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컴플렉스 3에서도 수소가 이동을 하고 또 4에서도 수소가 이동하는데 결국 수소가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이 막사이 공간, 즉 미토콘드리아 막사이 공간의 수소의 이온이 농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로 이야기를 하면 컴플렉스 1에서 수소 4개, 컴플렉스 3에서 수소 4개, 그리고 컴플렉스 4에서 수소 2개가 발생돼서 일반적으로 NADH는 1, 3, 4를 거쳐서 수소 10개를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하게 하고 FADH2는 1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3에서 4개, 4에서 2개가 돼서 총 6개의 수소이온을 막사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자의 이동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복합체가 이걸 우리는 ATP 생성 복합체라고 하는데 좀 전에 컴플렉스 1에서 생성된 4개의 수소, 3에서 생성된 4개의 수소, 그 다음 4에서 생성된 2개의 수소가 결국 막사의 공간에 수소이온 농도를 높인 게 되겠죠. 그러면 수소이온이 높은 막사의 공간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해서 확산이라는 현상, 그러니까 농도가 짙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 수소가 ATP 생성 복합체를 통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ATP 신타제 작용이라고 하는 ATP 생성이 이루어져서 결국 최종적으로 ADP가 P와 결합을 해서 인산 하나가 결합이 돼서 ATP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전자전달계라고 하는데, 자, 이 전자전달계에서 NADH는 한번 전자전달계를 거치게 되면 약 2.5개의 ATP를 생성하게 되고, FADH는 약 1.5개의 ATP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는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전자전달계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막과 요게 외막이 되겠죠. 이 막 사이 공간에 컴플렉스 1, 2, 3, 4를 거쳐서 ATP 생성하는 복합체 컴플렉스가 되는데, 수소이온들이 막 사이 공간으로 막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막 사이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가 막 안에보다 높기 때문에 확산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ATP가 NADH는 수소 10개, FADH2는 수소 6개라고 했었죠. 보시면 이 ATP 생성 복합체는 수소 이온이 3개 정도가 통과될 때 보통 인산 하나가 결합이 돼서 ATP와 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NADH는 수소 10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소의 개수에 따라서 NADH는 최종적으로 ATP 3.3개, 그 다음에 FADH2는 마찬가지 2번 코엔자임 Q, 3번 사이토크롬 C, 4번을 통과하게 되면 6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3개당 ATP 하나니까 2개가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최종적인 ATP 분자가 3.3개 NADH를 통해서 또 FADH를 통해서 2개가 생성된 게 아니라, 실제로 관찰해보니까 NADH는 2.5개, FADH는 1.5개가 만들어졌고, 그러한 이유는 이러한 과정에서 손실된 수소이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사를 통해서 ATP를 생성한 총 분자 개수를 계산할 때는 NADH 하나당 ATP 2.5개, FADH2 하나당 ATP 1.5개 이렇게 계산해서 총 글루코스 한 분자가 해당 과정과 크랩 사이클, 마지막에 이 전자전달계를 거치고 나면 32개의 ATP를 만들어낸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한 것까지 이 운동생리학에서 다루는 에너지 대사의 3가지 기전, 첫 번째 해당 과정, 그리고 두 번째 크랩 사이클, 마지막 세 번째가 최종적인 전자전달계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